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그 바쁜 시간에 이 광흥사와 이 훈민정음 관계에 대해서 그 우리 스님의 공연을 좀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스님께서 반갑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이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이 광흥사는 뭐 일찍이 2013년도에 그 우리 광흥사 주지 스님과 같이 인연을 해서 제가 이 광흥사 소장 그에 대해서 그 선거 유물을 지방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서 그 만들었던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게 한 350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광흥사가 널리 알려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뭐 바쁘게 정단에 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있을 때는 이제 처음 2010년도 제가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무렵에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우리 광흥사 연보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비단으로 우리 교수님이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서고에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고 했는데 또 와서 어제 한번 다시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 정말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뭐 그 생각할 여지도 없이 뭐 훌쩍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저도 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벌써 그런 세월이 흘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그 듣기로는 우리 스님께서 이 훈민정음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계종 총무에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보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스님의 행적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 한 종단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한 8년을 이제 이렇게 뭐 공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우리 이제 국가 조직에 중앙 부처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 8년 있으면서 뭐 주요 보직들은 뭐 국장들은 두루 다 섭렵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단은 이제 직책이 좀 반대예요. 국장이 밑에고 부장이 이제 위인데. 아, 부장이 위고 국장이 밑이고. 그러니까 사회 조직과 조금 차별화되어 있군요. 이제 국장 소임은 다 두루 섭렵을 하고 이제 부장 소임은 사회부장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동안 뭐 많은 괄목할 만한 그런 행적을 보이셨다는 걸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항상 그 저녁 뉴스 보면은 조계종 부분에 나오면 항상 우리 주지스님께서 나오시가 설명도 하시고 항상 또 옆에는 또 훈민정음과 관계되는 또 책자가 지어져 있고 하는 걸 보고 역시 저 어른이 우리 불교부에서는 최고 가는 한글 학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너무 가분한 칭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 10여 년 세월은 흘러도 우리 주지스님께서 광흥사의 그 창건 유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아이고, 저는 이제 그동안 2010년도에 광흥사에 이렇게 부임해 와서 실은 이제 이 광흥사가 이렇게 대단한 사찰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이제 왔었지만 이제 훈민정음을 이렇게 여기서 독을 당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보통 사찰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이제 광흥사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을 가지고 세계화해야겠다. 광흥사 자체를 그리고 저는 이제 훈민정음도 어떻든 세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흥사에 대한 유래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흥사 유래가 또 아무래도 훈민정음과 관계되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광흥사의 그 창건과 또 중간에 또 훈민정음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 주석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연계해서 제가 광흥사 유래를 이래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할까요?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김종국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 우리 이제 문화재 뭐
보고 차원에서 우리 연보도 만드시고 이제 이랬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광사에 대해 잘 모르고 이제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여기 광사 도착했을 때 한 2개월 정도 됐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 검찰에 수사가 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장전을 좀 수사를 하는데 협조를 좀 해달라.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을 수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분들이 이제 이게 방문을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어떤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맞아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전을 수사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장전을 안내해주고 하면서 혹시 99년도 2000년도 사이 여기 뭘 도굴 당한 사실을 아느냐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석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질문을 할 때는 광사가 뭐 도굴과 관계 있는지는 전혀 몰랐겠네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걸 모르고 이제 여기에 주지로 계셨던 이련 스님께서 이제 이 기동량으로 잠깐 이제 들었던 것 외에는 뭐 그 구체적인 것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지장전을 좀 봐야 되니까 한번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 혹시 99년도 2000년 사이 도굴당한 사실을 아느냐.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원래 이 응진전이다.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응진전에 이제 고굴도 있으시고 도굴을 한 사차례 도굴을 당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지장전은 대충 이렇게 보시고 응진전을 안내를 했더니 응진전은 보는 둥 마는 둥하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지장전에만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왔지. 사실 여기는 주지스님께 오시가는 그 누각하고 바로 이렇게 역으로 보이는 저 응진전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또 큰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비전을 했는데 그분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하고 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런 것을 아느냐 했더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도대체 왜 제가 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봐라 했더니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훔쳐서 누가 법적 증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상지법원을 가게 되고 이러면서 봤더니 이 광사하고 왜 훈민정음하고 연결돼 있지? 하고 이제 자료를 찾고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 한참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사실상 그 전까지는 이 훈민정음 또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별로 아시는 바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작 배우는 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것 외에는 뭐 그런 지식들을 전혀 안 가졌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국지, 어미, 이호, 중국하여 뭐 그 정도만 생각하셨군요. 이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 서문 안 외우면 맞았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한테 손등 안 맞기 위해서 서문 외웠던 건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라 문자로 서로 사마대한시에 여린 백성이지리 뜻이 오면서 우리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경도 이렇게 내려보면서 안 그러면 이제 대뿌리로 그냥 손등만 그거 안 맞기 위해서 이제 외웠던 것 외에는 그 여기 와서 제가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 국보 70호가 되고 또 뭐 세계 기록문화에서도 야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상규법원을 형사상 3차 공판부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있던 이제 상규본이라고 하는 해례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굴범에 의해서 가져갔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꼴통품을 하고 운영했던 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2008년도에 우리 집 수레하다 나왔다 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게 되고 지금 배 씨라는 이분이 그런 이제 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광흥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찰인 것을 그때 우리 주지스님께서 늦게나마 알게 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광흥사가 처음 창건될 때 아마 신문왕대에 의상조사가 창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의상대사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와서 사찰을 창건하였을까요? 화엄 정찰을 하면 이제
합 10차례 또 있습니다. 전국에.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이제 의상스님의 창건줄 중에 본찰인 네. 부석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부석산이 고운산이 이런 이제 이 몇 사찰들이 전부 다 의상스님 창건절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제 여기는 화엄의 정찰이고 그때 당시에 신라 시대의 땅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은 경우 화엄을 많이 알리는 이런 의상스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창건연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전에 계셨던 이제 스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는지 그 현판 안에도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현판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829년도 이 중수기를 이렇게 봤더니 신라 고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광원사 연보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필각이라고 해서 어필각. 예. 뭔가 그 머리에 이래 맴도는 게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하사된 물건만 따로 모시는 이런 정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각에 대한 중수기를 보시면 여기 보면 광흥사적 신라 고찰이고 조이 국가의 원당이었고 대명시에 이뇨항호와 권선책 구책을 여기다 보냈었고 조선 어시급 세종대왕 법화경 친서 일책이 여기에 봉안돼 있고 영종대왕 법화경 병풍 16폭짜리 1족자가 여기에 봉안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세종대왕의 법화경 친서가 있다는 이런 기록들이라든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1946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이제 이가 전소가 되고 1827년도에 이 중수기를 보면 그 470칸에 700여 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472여 칸.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다 세면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있기는 하겠지만 약 500여 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이 자리는 바로 이제 영산암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지었던 2002년도에 독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해서 보험을 타가지고 짓기 시작했던 2002년도에 지었던 법당 밑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은행나무가 보면 500년이 넘어가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가 참 대단하죠. 아마 이제 세종 때 그 한글 창제할 그 무렵에 그 은행나무가 지금 제가 방금 그 올라오는 길에 그 은행나무를 탁 바라보면서 이것은 바로 국가유산의 기념물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보더니 조만 그 중창준지 창건준지 그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비석입니까? 이제 그 비석은 이제 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수에 대한 이제 연대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사적비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께서 여기에 이제 창건하시고 해서 이제 광사가 연대도 이제 의상스님 창건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현판도 다시 이제 교정도 하고 이 이제 중수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이 이 부근에는 거의 대부분 화엄을 이렇게 보급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의상스님 창건 1400주년이 됩니다. 화엄학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세계 세미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사찰이 그 나은전을 중심으로 해가 중정 형식으로 무형자 형식의 가람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대웅전 저 아래쪽에 있고 또 명거전도 또 좌측편에 아래쪽에 있고 이런데 이 가람 편성을 우리 주지스님께 새롭게 하시고 옛날 모습을 재현하는 데 스님께서 원력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유교가 이제 그때는 엄청 성했던 이런 시대에서 이 영산하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치운헌이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생들하고 엄청 여기는 이제 같이 잘 살고 있었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찰 같은 거는 당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집헌자를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다 유교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학자들하고도 같이
내통을 잘 해서 여기는 살고 있었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수년 전에 가족과 함께 법주사에 들려서 옥천암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가니까 큰 스님께서 오신 김에 이쪽 가서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하면 절을 올리고 가라.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래 그 스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 가니까 입구에 보니까 신미대사 그 학교대사의 부도라 하는 안내판이 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 가서 뭐 우선 인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애가 아니겠나 싶어서 인사를 하고 와서 안내판을 살펴보니까 광흥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예, 광흥사에 주석하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더욱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문화재관계 연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반갑기도 하고 또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이래서 한 번 더 가서 그 애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흥사 그에 대해서 저는 그 전마다 저도 전혀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흥사의 신미대사, 학교대사가 머물렀다면은 사실 그 신미대사와 학교대사가 광흥사에 머물면서 남긴 행적이 있다면 무엇으로 제가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이 조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법내교로 따지면 이제 하모득통 이제 처음 개국공신이었던 무학 하모득통 신미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법내기. 이제 고려 때 따지면 이제 지공, 나홍, 무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하모득통 신미로 이렇게 법내기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요.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가섭 안한으로 해서 쭉 28대 달마대사까지 인도에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면서 초조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약 79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법내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하모득통 스님의 제자인 신미 스님입니다. 그 신미 스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학조 스님이 있고 학열 스님도 있고 그런 다양하게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이 학조 스님이 바로 고향이 여기 이제 안동입니다. 안동. 풍산 소산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성균관 대성전 보백당 김계행의 이제 자손인데 맏아들인데 이제 학조 스님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5형제 중에 맏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할 때 여기에 이제 구전으로 내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미 스님이 이렇게 보면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출가를 해야 너희 그 가족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봤더니 발바닥을 보니까 임구망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발바닥에. 그래서 이제 이 잘못하면 왕의 어떤 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하니까 출가를 해야 한다.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는 국가의 원당이고 이러기 때문에 대가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미 스님이 여기 오셔서 있다가 학조 스님을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에레남이라든지 또 저기 중대사라든지 복천암이라든지 또 해인사라든지 직지사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78세까지 오래 사셨던 분이 바로 이제 학조 스님이에요. 학조 스님이시군요. 학조 스님 의 그 영정을 제가 우연하게 그 합천 해인사 성공박물관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죠. 팔만대장경의 이제 총감독도 하시고 했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대에 거쳐서 이제 우리 이제 이 학조 스님이 왕을 모시고 다녔던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글 창제의 이제 역할들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화에도 이렇게 뭐 나오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창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조력 뭐 어떤 주를 했지만 조력하는 이분들이 이제 스님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그 국문학을 전공한 그 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 국악 소가이지만은 네.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릴 때는 저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 뭐 필사본인지 뭐니 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죠. 보았는데 이 안동 광흥사 와서 이제 훈민정음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새롭게 그 인식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우리 큰 스님을 뵙게 된 그 동기도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와 그분이 그 참여했던 역할 그에 대한 상호작용이 지대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렇게 보면 뭐 신미스님이 직접 창제하는데 주력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네네.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초 언해된 책,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이 바로 이제 석보상절, 뭐 어린 청강지고 어린 석보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용비어창가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 한글 창제한데 이제 역할을 하는 이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린 석보에 이렇게 이제 어디에 이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석보상절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석보상절은 소나무 이제 세종의 부인인 소나무 극락왕생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라고 세종이 지시를 합니다. 그때 당시 9명의 프로젝트 신미, 수미, 홍준에서 이제 왕가에서는 안평대군, 수양대군 또 이제 김수원이라는 인물. 이 김수원이라는 인물은 이제 신미 스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이분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대장경을 축소해는 조선의 불교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석보상절 하면 대부분 이 부처님 일대기라고만 생각하고 또 앞에 보면 변상도 보면 그러는데 석보상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석보, 석가모니, 가보에 의한 상세할 상자, 절약할 절자. 아, 그렇군요. 그 상세한 건 상세하게 하고 절약한 건 절약해 해놓은 게 석보상절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법화경, 아미타경, 지장경 모든 경전을 함축해서 만든 게 석보상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세종이 그래서 만든 게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예, 그렇죠. 달월자 도장인자. 달은 하나에 저 하늘에 떠 있지만 천 개의 강에 비치면 달이 떠 있듯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 진리를 깨달았던 분이 부처님이시지만 그 달처럼 월인이 이제 은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을 월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월인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분이 부처님이지만 모든 중생들한테 천 개의 강이면 청강유수 청강물처럼 달이 다 떠 있는 것처럼 진리를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월인 청강직을 짓게 돼요. 그래서 소나무 극락왕생을 위해서 법공양,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공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49제 지내거나 이러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보시를 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말씀 한 자리 전해주는 게 더 큰 복이다. 이 세종의 이 석보상절 서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제 이 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으로 이어서 이제 수양대군 이제 단종을 폐위시키고 다시 이제 이 세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조가 왕이 됐을 때 의경세자 도원군이 갑자기 세상을 이제 하직하게 돼요. 20살 때 요직을 하게 되다 보니 옛날 어머니를 지었던 석보상절과 아버지가 지었던 월인 청강지고 이 약 600수준 된 시를 합본해서 만든 게 바로 월인 석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수님께서 같이 복장 유무를 이렇게 했을 때 월인 석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초간본 21번, 7, 8번. 이게 초간본이 1459년에 지었던 이 세조가 했던 이 책이 이 지장전에서 나오게 돼요. 아, 참 정말 대단하군요. 그 지장전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도 11월 29일 날 정확하게 이 매스컴에서 이미 개절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 이야기인데
안동 광사의 명부전에 시왕산 복장에서 조선 세종대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와 관계되는 수많은 고문서가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습한 내용을 보니까 비교적 아주 깨끗하고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했다. 그래서 지금 모처에서 지금 수장이 돼 있다. 지금 연구 중이다. 국가유산으로 지정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보태 주십시오. 예.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상주 법원을 갔을 때 3차 공포부터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 이제 법원이라는 걸 처음 가보고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방청객이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듣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이 지장전을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이 1심에서는 광사 복장률로 판결을 받았어요. 열심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형사상 1심에서는 광사 복장률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판결을 했던 판사님이 바로 김기현 당대표님. 내가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이 김기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 지장전 이제 이 증인 실질 조사서를 제가 이제 법원에 가서 직접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 서씨라는 도굴범이 어디서 훔쳤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응진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훔쳤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지장전을 훔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한테 이 지장전 상호를 한번 봐달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도들이 85년도에 새로 지었다고 하면 85년도에 저는 새로 이렇게 조성을 한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지스님 처음 뵙고 이 안동 광사 일대 그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그 이제 문화재적 그 소지가 있는 이렇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그 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지스님께 명부전에 가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주지스님께서 그때 기억나실지 몰라도 저기는 근래 지은 건물이고 이래서 별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는 조선 초기 아니면 중기 작품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법적 증언에는 이 내용을 보고 지장전에 훔쳤다고 이제 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때 뒤에 이제 이 지장보살님이나 시향님들 보고 했더니 못치 보니까 옛날 못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맞다 해서 이제 복장유물 개복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한글날 행사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장유물을 한다고 정단에 했더니 정단에 이 문화부에서는 시간이 안 돼서 그때 아마 제가 했을 때 한 4월 달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이제 복장 개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이제 훈민정음 회례본을 훔쳤기 때문에 여기에 훈민정음 회례본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감을 잔뜩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복장 유물을 개복을 하고 났더니 아니 그 회례본을 넣고 우리 한글에 대한 자료들은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죠, 실은. 복장 유물이나. 그래서 이 임노직 우리 이제 이 박사한테 다시 한번 와보라고 이제 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 박사님도 이제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보물인 거예요. 고려 때부터 해서 뭐 이세기 발간한 책들 그래서 저는 한글만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한글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하지. 그 이전 것 이 고려 아무리 고려 때 1234년 책이 나와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있는 내용들 월인석보 영가선종집 이런 책들이 이제 한글된 이제 번역된 다 그게 보물이거든요. 월인석보가 이런 말을 해서 마침 그 해례본을 격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해례본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